(2022년 11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이 21일입니다. 이 방송을 하는 오늘이. 오늘 새벽 0시부로 남욱 변호사가 구속에서 풀려났죠. 유동규에 이어서 풀려난 남욱 씨가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재명이 버린, 이재명이라고 하는 도마뱀이 버린 꼬리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 남욱 씨의, 유동규에 이은 남욱 씨의 법정 증언을 들으면서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나라가 희한하게 됐겠구나, 암담하다, 참 진짜 엉터리 나라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방되는 오늘 남욱 씨는 그 자신이 이제 피고가 돼 있죠. 배임 혐의 공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합니다.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 분양 대행사 하는 사람으로부터 22억 5천만 원을 건네받았고 돈을 받은 적이 있고, 반대로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유동규하고 김만배를 거쳐 4억여 원 정도를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했다. 정진상, 김용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니 뭐 대장동을 공영개발하니 민영개발하니 뭐 자기가 어쨌다 저쨌다 얘기하는데, 이 개발로 해도 문제, 저 개발로 해도 문제인 거는 국힘당의 전신인 그때 뭐 한나라당인가 뭐 어쨌든 그 당의 사람들이 성남시장 할 때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서 못했던 겁니다. 근데 뭐 이재명에는 지가 대단하게 아이디어라도 찾아냈는데 공영개발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공영 민영 합쳐서 하는 건데 그게 둘 다 문제가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죠. 돈 받았다는 이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목적은 2014년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성남시장 재선 명목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가 2014년 5월 이재명 씨의 선거운동 하던 강항구 당시 성남시 의원 만나 4천만 원 줬고, 또 이때 이미 이재명 시장한테 넘어가 있던 최영길 성남시 의회 의장한테 6천만 원을 전달했고, 또 남욱 자신은 유동규한테 직접 1억 원을 전달했고, 그리고 1억 8천만 원 정도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특정 종교단체에 김만배가 교부했다. 다 선거운동을 하고 준 거죠. 그리고 남욱 씨는 내가 유동규 씨한테 준 돈의 일부는 분명히 정진상에게 전달됐고 또 다른 일부는 김용 씨에게 전달됐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4년 10월부터 15년 4월까지 그 아까 분양업자한테 받은 20억 원을 또 추가로 받아갖고 김만배에게 전달했다. 근데 김만배는 이 중에 5억 원은 전세자금으로 썼고 나머지는 사업자금, 또 일부는 정진상, 김용에게 주는 거라고 들었다. 그러나 진짜로 줬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또 남욱 씨는 2013년 4월 16일 성남 분당에 있는 이식집에서 9천만 원을 유동규 씨한테 전달했는데, 그때 이 일과 관련해서 유동규 씨는 내가 건네준 돈을 받자마자 바로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다. 그리고 그 미식집은 방도 있고 노래시설도 있고 그렇다. 나중에 유동규 씨가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당시에는 몰랐는데 형들로 생각했다. 높은 분이라는 누구냐, 높은 분이라고도 했다. 나는 그냥 정진상, 김용이라고 생각했다.
요거는 딱 확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고. 그날 전달한 돈은 5만 원권으로 9천만 원을 만들었는데 이 은행 가서 돈 찾으면은 띠지가 돈 묶어놓은 띠지 있죠. 거기에 그 도장을 탁 찍어주죠. 그 띠지에는 어느 은행 딱 쓰여 있죠. 그래서 띠지가 있으면 이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금방 추적이 되거든요. 돈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 이 띠지를 다 풀죠. 그래갖고 다른 종이로 감거나 하는데 얘네들은 고무줄을 껴서 줬대요. 다 현금 거래죠. 뇌물이나 뭐 이런 거는 꼬리가 안 남도록 다 지우고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수표로 주거나 계좌 이체하면 추적이 되니까 다 현금 찾아오죠. 그 김만배 씨 사건 관련하게 되면 거래하던 지점에 갑자기 뭐 현금 내놓으라 그러니까 거기도 막 당황해서 했던 얘기가 많이 있죠. 네. 근데 그걸 돈을 받아오면 그 은행 띠지를 다 풀고 고무줄을 묶거나 별도의 띠지를 묶어서 전달해주고 또 돈도 한번 씌워보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개수기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014년 4월 2일에는 선릉에 있는 룸사롱에서 유동규한테 7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7천만 원은 쇼핑백에 담아서 줬고 접대부가 오기 전에 줬느냐라는 검찰 질문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은 저와 정영학, 정재창 대표가 지인을 통해 만들었다. 현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제 슬슬 드러나네요. 그리고 이제 남 변호사는 자기 지분이 줄어든 거는 그건 이재명 지분이 확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2015년 2월 강남 술집에서 김만배, 정영학하고 만났는데 그때 김만배하고 정영학은 유동규와 만나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유동규가 빠진 상태에서 나에게 전달해 주는 거였는데 너 25%만 가져라 그랬답니다. 남욱한테.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정영학도 16%만 받는다. 너는 25%니까 제일 많다. 그러면 나는 49.9%가 되는데 여기에서 37.4%포인트는 이재명 시장 측이다. 따라서 내가 갖는 건 12.5%에 불과하다. 내가 제일 적다. 이재명이가 제일 많이 가져가기로 했다. 이재명 측이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중에서도 세금이 나고 뭐가 나가니까 이 중에 또 줄여서 아까는 이제 37.4%를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다시 24.5%만 주겠다고 했고 거기서 또 약간의 세금을 빼고 나서 700억 원을 유동규한테 줘서 이재명 측에 가게 했다라고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단조사업은 이재명 측의 돈의 저수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은 뭐 부동산 업자가 아니잖아요. 기자잖아요. 이리저리 관계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가 갑자기 이렇게 리더가 된 거는 성남시장 재선될 때 역할을 하면서 김용 전진상과 의형제를 맺었다. 그렇게 맺을 때 김만배가 나이가 많으니까 대장이 되고 사업 주도권을 갖게 됐다. 이재명 측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는 정진상에 대해서는 정진상은 이재명 시장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고 인사권도 갖고 있다. 성남시에 대해서. 김영은 이재명 최측근으로 시의원을 하면서 이재명을 도왔고 자금을 주로 담당했다. 이렇게 되면 뭐 의회에 있는 의원하고 시장에 같이 가면 이거 뭐 아삼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황무성 씨가 나중에 뭐 증언을 해갖고 막 난리가 났었지만 황무성 씨를 한 것도 미리 다 선정해 놓은 거다. 왜냐? 그는 어쨌든 건설회사에서 CEO를 했으니까 전문가니까 그를 얼굴마담으로 앉혀놓고 뭐 유동규가 다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다는 걸로 얘기합니다. 유동규가 황무성 씨를 정진상한테 추천했고 정진상이 이재명한테 보고하면서 황무성 씨가 시장이 됐다. 그러나 이제 실세는 정진상이었다. 이런 것들. 유동규는 전문가 황무성 씨를 사장에 앉혀놓고
일은 내가 결정하겠다. 나를 믿고 형을 믿고 일하자 라고 했다. 라는 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얘기했고 지난번에는 이제 유동규 씨가 석방되는 이후에 깜짝 놀랄 증언을 했는데 깜짝 놀라는 게 아니죠. 뒤늦게 나온 거죠. 사실은 이게 대통령 선거 전에 나왔으면은 선거는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지지율 떨어져서. 그때 검찰이 그때 뭐 윤 대통령이 검찰의 수장으로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추미애 그다음에 문재인 씨 측근들의 각 그 노선을 따른 사람들이 검찰에 간부를 하면서 수사를 밀었고 경찰도 밀었고 하다가 이제서야 밝혀지는 겁니다. 이 남욱 씨도 석방이 되니까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되니까 이제 던지는 거죠. 이제 뭐 불구속이 됐으니까는 그가 하는 말을 재판소 나와서 하는 말을 모든 기자들이 언론이 다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남욱 씨가 거짓말을 한다면 이거 자체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지 않죠. 지금 불구속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싶을 리도 없을 거고 결국은 유동규 씨도 구치소에 있을 때 내가 나가면 3명이 더 들어간다 라고 얘기한 거는 야 나는 이재명 믿고 있었는데 이재명은 나를 버렸구나. 도마뱀이 도망가고 몸통은 도망가고 꼬리로 버렸구나. 남욱도 이제 그걸 감을 확실히 느꼈는지 얘기하기 어려운 걸 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재명은 살아남기 어렵죠. 본인은 죽어라고 방어를 하겠지만 글쎄요.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정치는 야당은 지금 뭐 정부가 내놓은 예산을 뭐 아예 뭐 통과도 안 시키겠다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야 희한한 이런 거 뭐 자기네 방탄하려고 지금 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 된 겁니까? 정말 이게 다 소환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는 그 좌파들하고 연합해서 같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때는 그렇게 광주 호남을 자기네 아바타로 이용하다가 그거 갖고는 중앙무대에서 안 통하니까 이태원 사건을 탁 채가지고 그걸 그렇게 합니까? 참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야비합니다. 굉장히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재명이 야비합니다. 저랑은 집안으로 같은 안동 고향이고 낙동강 원고향으로 따지면 낙동강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쪽 출신인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유동규에 이어 석방된 남욱의 반격. 우리는 도마뱀 꼬리가 아니다. 이 울림이 민주당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